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죠.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대통령도 못 나오고 이제 또 거기다가 토해내야 될 게 있습니다. 434억 원이라는 선거 때 당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공식 지원금, 비공식 말고 말이죠. 공식 지원금. 이거가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매우 중요한 판단인데 이 재판장이 지금 한 재판장, 이분이 소위 국제인권법 회원 출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법을 판단할 때는 올바르게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일단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배석 판사들이 누군가, 이제는 과거에 배석 판사들은 속된 말로 똘마니 판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 배석 판사들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등한 재판장과 대등한 배석 판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안심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또 한성진 판사도 비록 국제인권법 출신이지만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탁탁 하는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의 소양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 대권 가대에 이제 비상등이 켜졌죠. 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떠나야 될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자유를 구가하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당을 갖다가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드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그 다 자기 외에는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 자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자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대도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주고 해가지고 결국 만들고 있잖아요. 그 좋은 예가 있죠. 누구. 네. 결국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저께 재판을 받는 우리 과정들을 아마 충분히 이제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명, 허튼 변명. 누가? 이재명이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피선거권 5년 제한에다가 감방 들어가야 되니까 징역 2년 구형됐지만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성남 FC, 무슨 정자동 호텔 등등 줄줄이 쭉 대북송금, 불법 대급송금 등 허고 많은 그런 이 범죄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냐? 징역 감방에서 아마 한 50년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년 아니면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엄청난 부분의 문제, 대북송금 문제가 딱 걸리면 말이죠. 삼자 뇌물, 또 대북송금, 불법 송금 등등 하면은 이거 아마 태양을 보기가 감방에서나 보지, 길에서 보겠습니까? 집에서 보겠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법관이 이런 거는 세발 피해요. 지금 혐의가 잔뜩 있습니다. 이 혐의가 재판을 이제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은 비록 그게 확정심은 아니지만 1심 판결이 중요한 거는 1심 판결에 따라서 거의 지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김명수 같은 사람이 아닌 대법원장인 이상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정한 분이고 아주 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인 하는 유죄가 반드시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1심, 2심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나 없나 이걸 갖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 2심에서 결정한 게 거의 결정적이다. 더더욱이 1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에게는 2년 구형이 됐지만은 오는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서 11월 15일 날 왜 또 늘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달 중으로 안 내고 또 한 달 반을 또 늘차왔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11월 15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뭔가 망을 보고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이재명의 그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언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5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11월 15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어떤 수치를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 두 가지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요. 위증교사는 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합니다. 위증.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거나 그것도 거꾸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증거를 내세웠다는 건 이거는 죄를 갖다가 아주 중하게 보는 겁니다. 40%가 현장 구속, 소위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40%가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는 지금 위증교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증거 확보가 돼 있는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유창훈 판사도 그때 구속영장 이재명 할 때 한번 구속 동의안을 내 가지고 개딸들이 나중에 다 찾아내라. 어떤 자가 어떤 X가 이재명을 갖다가 동의를 해줬냐 구속하게끔 만들었냐 하고 다 출연해 가지고 그들 공천을 다 안 줬잖아요. 다 아주 거기에 정보부 요원이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 정보력은요. 이재명은 그 안에 뭔가 감시하는 감시단이 아마 있는 모양이죠. 저놈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 삼각형이다 X다 O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들 그렇게 잡아냅니까? 잡아내가지고 공천을 전부 뺑뺑이 돌려버립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도 성도 모르는 패거리들을 쭉쭉 집어넣어서 공천 다 시키고 말이죠. 이러한 작태를 보였던 이런 이재명이 과연 이 나라에서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중앙지법 어저께 형사 34부에서 심리로 열렸는데 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검찰이 추상 같은 논고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심은 6개월 만에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인간이 누구라는 있죠. 강규태라는 판사. 이 참 나쁜 자입니다. 이 자가 떼굴 한 2년 한 7, 8개월을 갖다가 이걸 굴려가지고 연장 하더니 딱 사직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자가 판사입니까? 강규태, 여러분들 이름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는 그 자는 변호사를 하더라도 가서 얼굴 보면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정도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자유다 하고 나갔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나는 자유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고 놀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희롱한 자입니다. X입니다. 강규태. 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을 한껏 봐주고 있다가 실컷 봐주고 있다. 나는 자유다. 근데 어떻게 봐줬을까요? 그거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를 봐줬을까요?
이재명을 와 그리 많이 봐줬을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극소수 일부 판사들이 이재명한테 혹합니까? 그 반면에 보면 신진우 대북송금 부장판사는요, 딱 강직하기 짝이었고, 딱 그냥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항상 재판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렇게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더러운 사고를 갖고 있는 강규태 같은 자가 판사였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좋은 훌륭한 판사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그런 훌륭한 법과 원칙으로 상식과 공정과 어떤 그 길로 가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심이 저로 우러나오는 그런 판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반복적 거짓말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요,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면 국민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논고를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어제 대단한 논고, 그 논고는 하나의 진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뭐라 했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이재명이가 한 얘기입니다. 무기징역으로 장기간 복역했고 저 역시도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긴 했지만, 칼에 찔리게 무슨 칼에 찔려요?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칼에 찔려 죽을 뻔했습니까? 이재명 말을 갖다가요, 그게 부산에서 여기 목에 어떤 범죄자가 여기를 했는 거, 그거는 운이 좋았죠. 운이 아주 좋았는데 아마 그 양반이 상당히 그 해를 갖다가 끼치는데 겁이 났던 모양이죠.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는데 그 말은 맞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듭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 검찰이 이재명 같은 사람 사건을 만들었다가는 난리 날라고 어떻게 만듭니까? 상식이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라는 그 말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의 정적이 이재명입니까? 혼자 정적 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하고 둘이가 똑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윤석열은 범죄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범죄 경력이 많잖아요. 검사 사칭도 하고 뭐 등등 음주운전도 하고 뭐 해가지고 선거할 때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 250만 원, 옛날에 벌금이 2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고 막 이럴 정도면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음주운전도 과거에 말이죠. 어느 시대, 그 음주운전 받았던 시대는 음주운전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다라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했다면 큰일 나죠. 그때 그 과정으로 해서 음주운전이 변호사가 250만 원 뭐 벌금 물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컸다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간인가 음주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벌금이 얼마나 받았나 하는 거 알면은 그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정도죠. 자, 범법 경력자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혐의 11개 혐의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 그죠? 7개 잘 알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뭐 불법 대북 청구 무슨 법카까지 하면 한 8개 되나요? 뭐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됩니까? 정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말이야. 근데 그건 정적돼도 택도 없는 얘기야. 정적은 어림도 없어요. 이 윤석열의 정적이 이재명이란 말은 불성립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을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가 제1 실무 책임자가 개발 1처장입니다. 1처장이라는 건요 수석처장입니다. 수석처장은 브리핑하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실무자 나와서 브리핑할 땐 그런 사람들이 나와 브리핑하는 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서 나 시장 재직 때는 그 사람 몰랐어. 말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왜냐하면 사건을 추적하는데 그 사람과 알았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몰랐다로 해버리니까 이게 딱 사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주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만났다는 게 아니고 같이 호주도 가가지고 뉴질랜드 가서 카터도 옆에 이 골프할 때 카터 운전하고 그 옆에 둘이 타는 거 카터는 둘이 타죠. 카터는 그 둘이 타가지고 가는데 그걸 타고 운전하고도 가고 또 나무둘레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과일도 사서 먹고 아니 11일을 뒹굴고 했는데 시장이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유동규하고 유동규도 갔어요. 같이 김문기하고 같이 갔는데 10명이 갔는데 10명인가 11명인가 갔어요. 그 갔는데 그 사람들 몰라요? 11일간 외국에서 같이 맨날 낚시질도 하고 같이 옆에서 낚싯밥도 빠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모른다고?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문제. 근데 몰랐다.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시장 때 호주 가고 뉴질랜드 갔는데 뭐 경기도 지사 때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필요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더라도 당장 이 대표 정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승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대법원 아니라 하늘법원까지도 끌고 갈 사람입니다. 그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미안하지만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관측이 제기되고 왜냐하면 이번에 1심 판결이 이번에 이제 11월 15일 날 딱 나면은 뭐 징역 1년 아니면 법정 구속 아니면 무혐의 셋 중에 나올 텐데 1. 법정 구속 되면 그건 인생 바로 종치는 거고 징역형 나오면 누구처럼 까불어대야 되냐면 조국처럼 까불어대야 됩니다. 입을 계속 나불거리고 대통령을 끄집어 욕을 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 욕하고 막 이 짓 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에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이건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될 사람은 안 시키고 안 시켜야 될 사람은 시키고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알죠. 법정 구속의 대표적인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그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조국이는 저렇게 재판이 1심, 2심 돼도 실형 집행유예 되면은 저래 안 가도 되구나. 막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돼도 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 금년 내로 조국은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란 대로 가는 거예요. 대법원이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두 길을 줄 거 아닙니까? 뭐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키겠습니까?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판사들이 좀 고심해가지고 재판을 한 것을 갖다가 이 법률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걸 살피는 거죠.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1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게 됩니다. 법정 구속은 어디서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당신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죄 혐의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만약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해야 하는 형이 확정되면은 이재명은 재기불능입니다. 정계 복귀 어렵습니다. 일극 체제로 운영했던 민주당은 완전히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재명 대체제는 완전히 그냥 대체제를 찾아가지고 이재명 체제가 무너집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운 상김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참 김경수도 삼김에 붙는 거 보면 참 이름이 희한합니다. 이 양반이 두루킹 아닙니까? 두루킹도 삼김에 들어가니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이런 잠룡들의 존재감도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이재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전과 사범인 이재명에게 전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1심 딱 재판 받으면 그건 전과가 됩니다. 생기는 만큼 대중에게 범죄자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가 부각이 되니까 그거 뭐 잘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으면 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한 검찰 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켜가지고 이 대통령 탄핵에 아주 옥죄는 그런 향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들을 분쇄할 각오를 하고 피를 흘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서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런 범법 혐의자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그의 이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이달 30일 날 이제 10일만 있으면 열립니다. 물론 거기에 재판관이 누구냐? 김동연이라고 이 좌파 운동권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태까지 많이 봐줬습니다. 아주 많이 봐줬습니다. 이재명을 갖다가 참 많이 봐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이 전부 다 쳐다보는 그 재판, 이 재판에 그리고 또 배석 판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배석 판사는요, 과거 어느 시절에 뭐 똘마니 판사다, 무슨 하란 대로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요즘 배석 판사들은 의식이 강해서 탁탁 할 말 다 하고 포션, 자기 포션을 딱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한번 만약에 주심인 부장판사 김동연이가 예를 들면 무죄다 하도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니요 하면 유죄입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은 배석 판사들의 이 의식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증교사는요 빼박입니다. 이재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죄가 될 수도 없고 무혐의가 될 수도 없고 저거는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증교사는 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오히려 배가 될 수 있게끔 몇 분지 몇 배 해가지고 더 양형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2년 받았다 하면은 한 4년 5년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그게 바로 위증교사. 제일 죄질이 안 좋다. 악질의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위증교사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목소리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재명을 구속 안 시키고 봐줬던 유창훈이라는 그 판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 판결문에 저번에 구속 안 시키면서 말이죠. 몇 개월 전에 구속을 안 시키면서 무슨 말을 했죠? 그 판결문에.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
그러나 당대표니까 풀어준다.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증교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유창훈 판사마저 미리 이거는 소명되었다. 이 죄는 소명되었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사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을 쥐어틀고 잡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김명수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천만다행이고 천운입니다. 이 판사들의 훌륭한 재판의 결과가 우리 앞에, 우리 국민 앞에 이렇게 놓여지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공정, 다시 말하면 공정입니다. 다 잘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해달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법과 원칙대로만 해달라. 잘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만 법과 원칙과 공정과 양심대로 좀 잘 해달라. 이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